11월 19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무탈하게 하루 일과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별일 없이 잘 보내셨죠? 건강 같은 건 항시 유념을 하시고, 주식도 좋지만은 항시 가족과 건강 이런 것은 잘 챙기셔야 합니다. 돈이야 뭐 잃어버리면 다시 벌 수 있는 기회들 주지만은 건강과 가족은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11월 19일, 오늘이 19일, 이제 내일 20일. 이제 11월 달도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정말 세월이 빠르네요. 그저께 뭐 1일이다 뭐 그러고 그랬는데 말이죠. 자, 공부합시다. 채널 미션 종목들 간단하게 복귀해 보겠습니다. 저들 미션 종목들은 세 가지 섹터를 꾸몄죠. 그렇게 많이 꾸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섹터가 이벤트 섹터. 이벤트 섹터에는 뭐 현대에너지가 신규 상장하니까 SJ그룹과 제테마들 같이 붙여서 보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가지 현대에너지 자체가 뼈대가 좋은 종목이 아니라서 큰 기대는 사실은 뭐 다들 안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맑은 눈으로 보라. 그 전날까지는 이게 좋니 나쁘니 많이 판단을 해도 상장 당일날에는 그 모든 것을 잊고 맑은 눈으로 수급 현황에만 집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어회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를 모른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현대에너지야 큰 흐름은 없었죠.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내내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움직임은 끝났습니다만은, 만일에 어떠한 시그널이 나타났다면 이런 종목들은 신규주는 항시 어떤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어떤 길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적들이 너무 많았죠, 시장에. 그리고 현대에너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썩 좋지도 못했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SJ그룹이나 제테마도 같이 붙여서 보자고 했는데 썩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이지를 않았죠. SJ그룹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을 주려고 했는데, 그죠? 플러스 1%, 시가가 플러스 1% 잡혔다는 것은 좀 그런 나쁜 모습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플러스 3.9%까지 갔다가 밀렸죠. 제테마는 뭐 어제까지만 해도 좋은 모습 보이는데 오늘도 모습은 괜찮았네요. 시가가 마이너스 2.0% 잡힌 것이 참 오늘 좋았네요, 그죠? 시가 여기 지금 시가 아니고 마이너스 2.0%,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뭐 시가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많이 잡힌 것도 아니고 적정하게 어느 정도 잡아준 건 참 좋았네요. 안 그래도 전일 거래일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서 오늘 제 테마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뭐 남대로 수익은 볼 수 있는 구조였네요. 이왕이면 시가 플러스 양보로 나왔다면 오늘 얘 모습이 이렇게는 안 됐을 건데 말이죠. 시가가 양봉으로 나왔다면 오늘 이 모습보다 아마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확률이 조금은 더 많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제테마를 그때 플러스 5%대인가 여기서 공략을 해서 24%까지인가 수익을 보고 상한가 욕심을 안 내고 이제 버리고 상티만 넘어왔는데 그 다음날도 보합 근처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또 20한 4, 5% 이틀 만에 참 많이 먹은 거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디에 어떻게 집중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아주 지켜보고 계셨다면은 한 번쯤은 승부를 볼 수 있는, 아니면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다면 이 지점 이 지점을 돌파할 때, 보합을 돌파할 때는 한번 몸을 실어 볼 수 있는 구조는 됐을 것 같네요. 이런 스타일 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대에너지를 일단 메인으로 봤지만 현대에너지는 좀 기대심이 조금은 약한 종목이었죠. 대신에 제테마가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인 것 같습니다. 수급주 섹터도 한번 보자고 했죠. 수급주 섹터는 항시 분할로 해라.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자, 메지온, 옵트론텍, 필옵틱스, YIK입니까? 이름도 YJ입니까? YI입니까? YIK. 한번 보자. 수급주를 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자, 메지오는 전일의 시간에서 플러스 4%인가 3%인가 올랐죠. 그랬기 때문에 아침에 시가는 좀 높게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늘 시가 너무 많이 잡혔죠. 왜냐하면 공시 뉴스에서도 절반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관심은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12% 출발해서 플러스 19.6%, 그러니까 한 5% 이상한 수익은 시가에서 공략을 했다면 먹을 수는 있는 구조였네요. 시가에서 12% 공략해서 19%까지 갔으니까 5, 6%는 먹을 수 있는 구조였지만 초보분들은 자, 이 종목은 거래를 안 하는 게 더 이제 나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전일 시간에서 3에서 4%인가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그 근처에서 시가가 잡혀져 줘야 된단 말입니다. 3, 4% 시간에 잡힌 종목이 당일에 12, 3% 시가를 잡힌다면 그렇다고 아주 새로운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새로운 이슈에 시장이 힘을 받아서 시가가 그렇게 책정되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전날 다 나왔던 이슈란 말이에요. 다 나왔던 이슈란 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냥 관심권이 좀 많이 몰렸을 뿐이었죠. 그런 이런 것은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런 애들은 상한가를 잘 쳐주던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상한가를 쳐주던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예. 상한가를 잘 못 쳐요. 얘네들은 상한가를 잘 못 치는 애들은 또 금액이 무거운 종목들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은 스윙으로 끌고 가는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정말 가치 투자잖아. 중장기 투자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중장기 투자로 보려면 들어가는 진입 단가가 낮아야 되는데 아침부터 12, 3% 이렇게 높게 주고 사가지고는 재미가 없지요. 재미가 없지요. 당일 대의로 들어갈 거면 굳이 이 종목 아니고도 다른 종목 대의로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이렇게 무겁고 비싼 종목을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초보분들은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주시면 돼요. 앞으로도 시간에서 그전 때 제가 시간의 상승률과 아침 시가의
등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을 자주 제가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너무 많이 했을 겁니다. 크게 틀을 벗어나 버리면 크게 틀을 벗어나서 공략을 하게 되면 결코 좋은 일을 통계적으로 보면 얻은 적은 없어요. 적어도 3, 4% 출발했으면 한 4, 5% 관심을 좀 더 받았다 싶으면 4, 5% 많이 해도만 6% 뭐 이 정도만 인정을 해준다고 하지만 10몇 프로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략에 제가 종목 공략의 개념을 잘 잡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종목을 당일 데이로 먹을 것이냐, 나는 이것을 약간 담아가지고 앞으로 중장기로 가져갈 것이냐 따라서 진입하는 방식이 틀려진다고 했죠. 데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일날 공략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러면 투자 개념으로 뭐 장투 개념으로 가져간다는 마음을 먹었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는 12, 3%를 먼저 선불로 주고 들어가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비록 오늘 아침에 상승바람 보여줬지만은 이런 매매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시가와 플러스 19%, 시가와 12.9%에 출발한 종목이 19%를 찍어주고 내려온 이가 하락을 크게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뭐 하락을 많이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이 시간에서 어떻게 모습을 보여줬고 아침에 어떠한 새로운 신선한 뉴스가 나왔는지 안 나온지에 대한 시가의 판단 분별법.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시가만 실이 올라가 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메조는 오늘 참 배울 거를 많이 우리한테 시사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가와 시간외와 시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계기였고, 두 번째로는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종목에 대한 개념, 트레이딩에 대한 개념을 딱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 종목 그 트레이딩 개념을 잡았다면 데이도 진입을 하기는 그랬고 수급주로 보유를 해서 중장기로 가져갈 사람도 들어가지를 못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오늘 매주는 참 공부할 것을 많이 줬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형의 운용법은 종목만 틀릴 뿐이지 앞으로도 수많은 비슷한 모습의 형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심화 학습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스스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자꾸 다뤄봐야 되죠.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옵트론텍 봅시다. 옵트론텍은 오늘 뭐 조금 모습은 좋았는데 꼬리가 좀 달아줬군요. 볼까요? 플러스 0.4%에 출발해서 마이너스 2%, 2%까지 끼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190만 주. 자, 이렇게 꼬리가 2% 정도 달렸다는 것은 뭐 충분히 뭐 큰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다 수급주는 분할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뭐 1차 한 3분할 들어가니까 1차 집어넣고 보고 있으면 크게 흔들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아침에 탁 내려줘도 내가 이 종목의 트레이딩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딱 잡고 들어가면 흔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놀래가지고 막 팔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시가 0.4% 뿌라 출발했고 이제 2%까지 떨어졌는데 이런데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도리어 찬스라 보지. 그러면 여기서 계속 내려가 버리면 잘라버리고 나와야 되겠지만은 안 죽죠. 안 주고 올라온다면 쭉 올라오면 이때 돌파. 색깔이 바뀔 때는 버리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기회를 준다고 했죠. 올라가 있는 놈이
색깔이 바뀌면서 빨간 놈이 파란 거로 바뀔 때는 버려야 되는 장면이고, 빨간 놈이 파란 놈이 빨간 거로 바뀔 때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됐죠. 더군다나 이렇게 기세를 키우고 있는 종목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큰 등락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고점이 플러스 4%. 하지만 이제 보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는 보유는 됐겠네요. 종가상 플러스 2%니까 뭐 당분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후발주자로 들어간 사람들은 항시 그날에 이 캔들의 저점을 항시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이 캔들을 항시. 그래서 뭐 여기까지 깨면 버린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묵은 것도 없는데 읽지는 않아야죠. 항시 자기가 진입한 날의 캔들의 꼬리 부분을 항시 도망치는 탈출구로 생각을 해야 된다. 줄 때는 짧게 줘야 되지요. 줄 때는 짧게. 먹을 때는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많이 먹어야 되지만은 줄 때는 짧게. 아니다. 가는 방향이 몰아치지 않고 멈칫하다가 꼬꾸라진다. 그럼 미련 없이 들어간 지점에서 잘라주란 말입니다. 뭔 미련을 가지고 또 가겠지 하고 그러지 말고 잘라주고 원금을 보전하고 있으면 또 많은 기회가 온단 말이죠. 옵트론텍은 뭐 앞으로 계속 지켜보죠. 필로옵틱스 봅시다. 뭐 필로옵틱스도 옵트론과 비슷하네요. 특이점 보면 이 캔들과 이 캔들이 거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크기가 비슷하죠. 그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내일이라도 또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 있죠. 캔들하고 대화를 하라, 차트하고 대화를 하라고 했죠. 왜 이놈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꼬리를 달아줬고, 왜 여기서 이런 꼬리가 나왔고, 왜 이런 몸뚱아리를 유지를 하게 됐는지 자꾸 대화를 하라고 그랬죠. 필옵틱스는 뭐 더 지켜봐도 될 종목이래요. 어차피 지금 수급주 섹터는 그런 마인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이죠. 대부분 다 분할을 했을 거라 봅니다. YIK 이름이 참 어렵네요. 이름 외우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이름이 수월해야지. YK 뭐 이런 식으로 되든지 YIK 이런 건 별로 안 좋다. 시가는 마이너스 0.6%에 출발해서 마이너스 2.4%까지 떨어졌다가 플러스 7%까지.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수급주로 뽑아놓은 종목 거의 다 평이한 모습을 보이죠.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놓습니다. 아까 보면 옵트론텍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에서 한 2% 떨어지죠. 2%. 그래놓고 급등을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3분할로 할 기라고 했다면 시가에서 일단 첫 번째로 동시효과의 매수를 넣어 놓겠죠. 그 다음에 쭉 그대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굳이 뭐 2차 3차까지 넣을 필요는 없죠. 뭐 1차만 넣고 또 보는 거죠. 근데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갈 줄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뭐 3%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2차 넣어야 되겠다. 5%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2차 그거 아니거든요.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계속 내려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언제 어느 정도 내려가 가지고 회복을 하는 시점을 2차로 잡으면 되죠. 그럼 내나 시가에 2차가 잡히겠죠. 그래 놓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 3차는 결정적인 순간에 불타기를 하든지 더 집어넣고 같이 달려 빼든지, 안 그러면 뭐 한번 확 눌러줄 때 이런 시점 눌러줄 때 어느 정도 방향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시간에 에너지가 여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12시까지. 그럼 요 위에서 놀았다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에너지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때 이렇게 탁 눌러준 종목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있으면 여기다 뭐 3차 마지막으로 넣고 마무리 짓고 이제 보면 되겠죠.
손주는 어떻게 이놈 이 꼬리만 딱 보고 저거 깨면 버려야지. 줄 때는 작게 줘야 돼. 그래봐 준다고 해도 2%밖에 더 주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잡고 들어가면 아무리 급등하는 종목이라도 겁을 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명확한 원칙과 명확한 개념을 잡지를 않으니까 매일 많이 올라가는 무수만 보이고 그런 거지요. 그런 놈들한테 달라붙어야 돈이 되는데 말이죠. 결론적으로 수급주는 매주도 매주는 거래에서 제외를 했다고 치고 3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매주 공략하신 분은 데이로 수익을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기세주 섹터도 같이 보자고 했죠. 마지막 섹터가 기세주 섹터였죠. 기세주 섹터에는 서원, 동양 ENP, GST, 영우 DSP, S맥 한번 봅시다. 어찌 됐는지. 자, 서원은 이낙연 관련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남선 알미우가 자리를 비우고 TK 케미칼이 이제 떠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차트도 그렇고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했는데 오늘 이낙연 관련주는 SDN이나 저런 종목들이 새로 자리를 차지했죠. 예전에 강세 종목들이. 그래서 서원은 오늘 크게 힘은 쓰지를 못했지만은 당일 공략한 사람들은 데이로 했다면 3% 수익을 먹었겠네요. 7%에서 11%.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서원이 전일 시간에 4% 있단 말입니다. 그럼 7%까지는 좋다. 관심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좋다. 7%의 승부를 걸었다 칩시다. 자, 상승을 했는데 겨우 3% 줬단 말이에요. 11%니까 숫자로는 4%지면 3% 때려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상승세를 보고 들어갔는데 수익금은 3% 정도 줬다면 주고 시가를 깨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미련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지. 급등주 시장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안 다쳐야 돼요. 안 먹어도 좋으니까 그냥 탁탁 진입을 했는데 회 꼬꾸라진다. 그건 어쩔 수 없지. 잘라줘야 되겠지만은 수익을 주고 내려올 때 이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면 여기서 사람들이 미련을 많이 부리거든요. 3% 5%까지 수익을 줬는데 안 먹었어. 근데 보합까지 또 자기 시가가 내려온다? 또 가겠지. 5%도 안 먹었는데 본전 하겠나? 이 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지는 못해도 다치지는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안 다치고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가 얼마든지 오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 하면 되니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세월이 흘러서 5년 10년 한 넘어가니까 이제 주식 시장도 눈에 보이고 종목도 눈에 보이고 차트도 눈에 보이고 매매도 눈에 보이는데 돈이 없어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생각했던 게 뭔지를 아십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걸 못했단 말입니다. 왜냐면 초창기에 배울 때부터 그냥 우후죽순격으로 그냥 되나 깨나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원금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 예민입니까? 지금은
30%가 돼서 뭐 5% 수익권을 뭐 수익권을 친다지 3%도 수익금입니다. 3%도 1,000만원이면 30만원 아닙니까? 시가 땡 해서 여기까지 3% 수익 주는 이 시간이 몇 분 됐겠나요? 몇 분? 그 30만원 돈이면 크죠. 3%도. 편의점에 알바하는 애들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30만원을 벌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겨우 1, 2분 사이에 벌었는데 그 돈이 작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제가 그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계좌에 있는 돈 중에서 수익금이 좀 있다면 돈을 인출을 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돈 100만원 빼가지고 가족들하고 갖고 그냥 한번 써보라. 뭐 한 200을 빼든지. 가보면 참 쓸 게 많아요. 물론 뭐 아주 뭐 부유층 같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평범한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100만 원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가족들하고 뭐 쓰려면 정말 가족들이 먹고 싶은 거 너 뭐 아무거나 다 먹으라고 할 정도로 큰 소리 치는 돈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계좌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즉 그 돈의 가치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실물을 손에 쥐고 써보란 말입니다. 그래 보면 30만이라는 돈이 참 크구나, 20만원 돈이 참 크구나, 50만원 돈이 참 크구나라는 걸 그때 느낀단 말이죠. 그런 30만원을 수익을 줬는데 1000만원을 통장했다면 그 30만원을 도로 뺏겠다 이기라. 내려왔으니까. 그럼 먹지는 못했다라도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손해는 안 봐야 되죠. 근데 아까 같은 그런 사람 배울 때 잘못 배우고 그냥 혼자서 막 우죽순경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못해죠. 그냥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 이제 여기까지 와갖고 이제 보합을 깨고 내려가니까 이제 겁나거든. 여기서 택 팔아요. 여기서 무려 8% 가까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보합을 깼으니까. 본전을 할 기회도 줬는데, 아니 먹을 기회도 줬는데 8%딱 팔고 나니까 이놈이 또 씩 올라가네. 또 추격 매수해요. 또 내려오네. 겁나거든. 팔아요. 또 올라가. 이 아무것도 아닌 장이 끝나고 나면 시가 7.8% 출발한 애가 종가상으로는 플러스 3.4%를 맞췄으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그냥 4%만 움직인 겁니다. 근데 얘는 한 15%를 잃은 거예요. 저하기 혼자서. 여기서 9% 가까이 잃지. 쫓아가다 도망가도 한 2% 또 잃지. 또 올라가다 또 팔가 또 한 2% 있지. 겨우 4% 변동폭만 줬는데 말이죠. 기본을 안 지키니까 그런 겁니다. 기본을. 자, 서원은 오늘 뭐 수익을 주고 내려놓았지만은 이것은 수익이라보다도 7%거대는 공략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SDN도 플러스 시가를 7% 줬거든요. 참 이게 얄궂은 게 말이죠. SDN도 시가 7%, 이놈은 SDN보다 더 높았단 말이에요. 7.8%였거든. 운빨이죠. 그런 건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SDN이 날아가고 이놈은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수원은 뭐 이것을 기세주로 가져갈게라고 개념을 정하고, 제가 아까도 앞에도 말했지만 트레이딩 개념을 정하고 이 종목을 공략하려고 했다면 이 7%의 공략을 하지는 않았겠죠. 분할로 가져가겠다면. 왜냐하면 아까와 똑같이 비싸게 주고 살 필요 없다. 나는 끌고 갈 건데
기다렸겠죠. 아마 그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 보합에서 매수가 들어가신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스윙으로 가져갈 거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비싸게는 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보내버리는 게 낫지. 대체적으로 스윙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진입을 한 순간부터 수익을 안고 있어야 돼요. 3%든 5%든. 진입을 한 순간부터 손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냥 버리는 거 좋아요. 왜냐면 그 진입 타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기회를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익을 안고 있을 때만 보유를 해라. 손해를 보고 마이너스로 안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끌고 갈 거라고 가지고 있으면 어디 사람 마음이 뭐 조사모사해서 끌고 가고 있겠습니까? 한 1%만 1, 2%더 떨어져도 막 간이 후달후달 하긴데 플러스로 안고 있어도 될까 말게 한단 말입니다.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들어갔는데 한 3% 손실권으로 마무리됐다. 가감하게 버리고 다음 기회에 반드시 들어갔을 때는 수익을 안고 있어야 보유를 하니 좋다. 그 점 잊지 않습니다. 다음 뭡니까? 서원 하나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네요. 이거 벌써 30분이 흘렀네. 동양 EMP 봅시다. 종목이 많으니까 이게 복귀 시간이 많네요. 동양 EMP 모습 좋았네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2%. 이 종목은 해볼만 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모습, 캔들이 말해주는 이 모습, 이런 음봉 도지를 둔 갭을 띄워가지고 이 갭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띄워놓고 보통 이런 스타일은 이 갭을 이런 식으로 맞춰준다면 메꿔주지요. 그런데 역방향으로 메꿔줬단 말이에요. 역방향으로. 이거 용서할 수 없지요. 더군다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차트를 쭉 둘러보니 이놈 막 날아가는 놈이네. 그럼 달라붙어 보자. 이런 거 승부수를 봐야 되죠. 시가도 뭐 그렇게 많은 편에 플러스 3%면 괜찮았네요. 저가가 마이너스 0.2%였으니까 마이너스 0.2%였으니까 한 5% 손질폭 잡고 승부로 받은 거죠. 시가 3% 아닙니까? 보합을 깨지는 않았네요. 땡 해가지고 보합까지 눌러주고 여기에서 1차 매도세가 나오죠. 이놈들은 누굽니까? 5%짜리 애들이죠. 5% 땡큐 칼같이 팔아먹거든요. 칼같이 미련 없이 착하게 팔아먹고 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5% 매도세 밀려서 다시 보합까지 오죠. 자,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죠. 이 종목도 그렇죠. 어떤 식으로 성격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이제는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GST 예전에 내가 이 종목을 계속 말을 해왔는데 보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의 이 박스권 안에서 돌파를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이 돌파가 꼬리로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봉으로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인상적이다. 그리고 기관들도 사고 있고 해볼만하다. 시가가 마이너스 0.1% 잡혔네요. 저가가 마이너스 3.8%, 종가가 마이너스 2%. 뭐 크게 다칠 그런 건 아니네요. 어차피 이 종목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데이로 할 사람들은 종가에 매도가 나왔겠죠. 스윙으로 끌고 갈 사람들은 아직은 뭐 승부를 더 봐야 될 자리죠. 충분히 뭐 어떻게 흐름이 큰 흐름이 아니었습니까? GST 진행 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우 DSP 시가는 보합에 출발이 됐고 저가가 마이너스 4%, 고가가 플러스 2%. 시가가 보합에서 출발이 됐다.
저가가 마이너스 4%까지 왔다. 뭐 어차피 지금 기세주는 거의 다 분할이니까 이 정도는 다 견뎌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진행 중이다. S맥 한번 봅시다. 자, S맥은 제가 좀 아쉬운 게 봅시다. 시가 8% 출발 플러스 12%. 저희들도 아침에 이거 S맥 공략을 했는데 어제 말씀을 드릴 때 S맥하고 같이 제가 저 뭡니까? A프로젠 KIC하고 같이 보라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냥 S맥만 대표적으로 제가 뽑아드렸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A프로젠은 같이 봤으면 오늘 좀 수익이 좀 좋았을 텐데 말이죠. S맥은 어제도 그 시가가 8%, 8.4%죠. 예. 들어갔다 잠시 밀렸다가 12%까지 갔는데 매도를 하고 나왔죠. 거의 본절에. 왜냐하면 너무 많았어요. 물량이. 호가창을 보니까 물량이 너무 많아서 좀 무리겠더라고요. 빨리 A 프로젝트로 돌아갔으면 됐을 텐데 조금 거의 좀 오늘도 제가 좀 아쉬웠죠. 자, A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시가에 공략을 했다면 똑같죠. 12% 개우 뭐 3, 4% 수익을 주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시가에서는 잘라줘야 되죠. 예, 똑같은 방식. 똑같은. 먹지 않았다면 수익을 줄 때 먹지 않았다면 미끄러질 때는 잘라면 본전은 하면 됩니다.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이러한 유형은 제가 수없이 수많은 동영상에서 제가 수없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정도는 아마 다들 잘 하시리라 봅니다. 갈론 같으면요 시가 8%를 띄우고 이랬다면 갈론 같으면 바로 가거든요. 4, 5% 올라갔다가 쪼그라들어지고 그리 잘 안 한단 말이죠. 적어도 한 7, 8%다 10% 가까이는 올려주고 좀 눌러주고 또 가고 그러지 겨우 3, 4% 올려주고 죽지는 않는단 말이죠. 갈론들은. 그것도 가장 강한 아침 시간에 말이죠. 자, 전체적으로 오늘 이벤트 섹터, 수급주 섹터, 기세주 섹터는 이벤트 섹터는 어느 섹터를 막론하고 오늘 참 공부할 게 참 많았던 어떤 종목 구성이었네 보니까 많은 것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스스로가 혼자서 복기를 하면서도 공부가 많이 할 수 있는 구조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이 많았네. 자, 시간이 10시 15분이네요. 자, 복귀하는데 한 40분 시간을 잡아먹었네. 한 시간 좀 제가 보통 평균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넘게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 준비하는 시간과 강의하고 또 뒤에 자료 올리고 하시니까 보통 한 3시간 정도가 이 하루에 이 강의에 투자가 되더라고요. 3시간. 저녁 7시부터 하면 10시에 마치고 저녁 8시부터 하면 11시 정도 돼서 마치더라고요. 9시 하면 12시. 그전 때는 10시 하니까 새벽 1시인가 좀 넘게 마치더군요. 저녁에는 거의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제가 많이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요즘은 좀 힘이 붙이고 그러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해봅시다. 내일 며칠입니까? 포지션 파악합시다. 제가 며칠입니까? 이런 물으면 벌써 머릿속에 11월 20일 수요일의 주축은 한 주 중에 가장 기세가 왕성한 날
11월 20일, 20일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중반을 넘어서 이제 월말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매를 간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20일은 숫자와 수요일은 글자에서 기본적인 매매 베이스를 깔고 종목을 봅시다. 자, 현재 시장의 강세주는 지금 보고 있는 이 루미 마이크로입니다. 비보존의 인수 효과, 뭐 경력형 고체, 또 우회 상장 말까지 이제 들리면서 연상을 하고 있는데, 이 쇼티, 이 점상 출발해 가지고 한번 풀어진 이 쇼티에 들어간 사람들은 행운하지요. 예. 이 짧은 쇼티에 앉아서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30%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시장에서 그나마 관련주라고 관심을 쓰고 있는 종목이, 자, 우리들은 에스맥을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에스맥하고 에이프로젠하고 같이 붙여 놓으려고 했는데 그걸 좀 실수를 했네요. 제가 하나만 적지 않았네. 그래서 두 개를 적어야 돼. 확실히 제가 말을 해놓고도. 일단 루미 섹터를 봅시다. 루미 섹터는 일단은 연관성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연관성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뭐 에스맥이나 뭐 K프로젝트나 큰 연관성을 따지면 뭐 좀 정상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이게 좀 연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우리 주식 시장은 특히는 좀 어거지가 많단 말이죠. 정치들처럼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 그리란 말이죠. 친구 사돈의 팔촌이라고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조그만 건덕지라도 있으면 갖다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이 그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도, 그거 아이 어떻게 저런 것을 가지고 저게 주가가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 판단이 여러 명이, 한 명이 판단을 하면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그건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의 현명한 판단으로 볼 때는 저것은 아니야 라고 꼬투리를 짓지 마라. 맞다고, 바보처럼 맞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이 세상이 많으면 그건 바보 세상이 그 사람들이 주인이거든요. 같이 움직이면 됩니다. 루미 마이크로와 같이 지금 그래 조금 연동을 보여준 애들은 일단 에이프로젠 쪽이죠.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HNC 뭐 있는데 KRC만 일단은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에스맥도 한번 같이 붙여 놓으십시오. 루미 섹터는 일단은 뭐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루미 마이크로가 어떤 모습을 연출을 할 때 이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만 지켜봅시다. 일단은 오늘 따라가져 내는 에이프로젝트 제가 제일 1등으로 따라가 줬으니까, 그리고 에스맥도 아침에 시가를 높게 뛰었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 엉덩이를 들썩거린 게 있으니까 이 두 개만 같이 보면 되겠죠. 에이프로젝트 3개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되겠죠. 내일 루미 마이크로가 또 점상을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일 루미 마이크로가 약한 모습 보인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아무 필요가 이제 없게 되는 거겠죠. 전제 조건은 무조건 강할 때입니다. 강해도 오늘 상한가를 따라가준 종목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해도 좋지만은 상한가라는 게 말입니다. 1상을 가고 2상을 가고 갈 때 저게 어디까지 갈지도 사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실제로 어디까지 갈지는 뭐 진짜 뭐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산 슬로스 EUB 이놈이 처음에 상한가 가고 환상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루미 마이크로가 지금 이상째인데 어찌 될지는 모르죠. 지금은 보십시오. 이 상과 이 상의 사이의 길이가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면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폭이 이렇게 작아져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아주 작아져요. 얘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다가 나중에 또 횡 급등을 해서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 위로 가면 그때는 저 밑에 이렇게 계단처럼 점처럼 점만 보입니다. 점만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이. 그러니까 시야를 넓게 가지라 는 제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지 같지만은 이것도 봐주고 재단에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봐야 된다. 왜? 지금 시장의 급등 대장주니까. 왜 지금 시장에 급등 대장주냐? 지금 다른 것도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도 있고 뭐 기세를 막 올리고 있는 유형 컴포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 뭐 인트로메딕 뭐 저 종목은 오늘 한가 같지만 그런 종목들 확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대장주 아니냐? 아니거든요. 급등 대장주는 성격을 약간 달리 합니다. 다음에 언젠가 급등 대장주에 대한 성격 분석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섹터 봅시다. 기세주 섹터는 다시 몇 종목을 더 보도록 하죠. 기세주 다루는 방법은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해 나가야 스스로가 이때쯤이면 도망을 나와야 되겠다. 이때쯤이면 챙겨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게 나오겠죠. 일단 코디 글로리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코디 글로리를 이제 포착한 때가 이때인데요. 이틀 동안에 이제 모습이 좋은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를 줄여볼까요? 항시 차트를 줄였다 내렸다 하라고 했죠. 자, 1년, 2년, 3년, 4년째의 고점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죠? 아주 엄청난 지금 급등률이죠. 기관들은 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놀고 있네요. 그죠? 니리 팔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요. 제법 나름대로 올라가니까 이제 팔아먹고 있네요. 그죠? 서둘지 말고 공략하실 분들은 의미가 있는 지점을 통과를 하고 돌파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안 하면 어떤 종목을 하겠습니까? 차분히 분할로 하되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당일날 본인 스스로가 들어간 지점에 꼬리를 벗어나면 잘라주고 나와라. 다음 기회를 봐도 되니까 잊지 마십시오.
SFA 줄여봅시다. 줄여보니까 이놈도 역시 마찬가지네. 그죠? 1년, 2년, 3년, 4년. 앞에 코닉보다 더 지금 힘이 더 세네요. 몇 년 동안의 응축된 힘을 지금 표출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참 크거든요. 제가 항상 말했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싸게 산 종목이 올라가주면 좋은데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참 배가 망신을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좀 횟감이 좋은 횟감인지 안 좋은 횟감인지 충분히 보고 팔딱팔딱 할 때 그때 같이 좀 더 비싸게 주고 또 비싸게 팔아먹자라는 전략이 어찌 보면 쏘기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략의 관점은 각각의 트레이딩에 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그래서 저희들 급등주를 다루는 저희들 상한문 입장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 놈은 우리가 1년 가까이 동영상을 한번 쭉 같이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역시 가는 놈이 참 잘 가죠. 밑에 들어가지고 1년, 2년, 3년을 가지고 있는들 힘들거든요. 사람 스트레스 가지고 머리 빠집니다. 항시 분할로 합니다. 다음 더구전자. 자, 줄여봅시다. 올해의 적수를 다 이제 물리치고 여기까지 전고점이었는데 적수를 다 물리치고 중반의 적수도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신천지를 향해서 가고 있죠. 여기가 이제 적수를 만나고 있네요. 해봐야죠. 항시 분할로 대응합니다. 기관들은 뭐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네요. 야, 이 비싼데 이걸 왜 사나 싶은데요. 기관들도 오늘 샀잖아요. 비싼데. 외국인도 또 샀잖아요. 오늘 비싼데. 사잖아요. 비싼데. 그러니까 비싸다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YN텍 봅시다. 항시 분할로 대응해야 합니다. 줄여봅시다. YN텍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많이 올랐죠. 완전한 우상향을 그리면서 그죠. 1, 2, 3, 4년 동안을 계속 올라가네. 참 좋은 주식입니다.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저희 급등주 다루다 보면 종목 보면 거꾸로 된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이만큼 갔던 종목이 지금은 이만큼 내려와 있는 종목이 있어. 이와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까 싶으면 참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이 전고점 9,500원을 뚫었다는 것은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 5월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4월달 중반이나 되겠나요? 그죠? 그 4월달 정도에 이것을 못 찍어주고 나서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파를 하면서 이것을 다 깨고 올라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 의미 있을 때 기관들은 뭐하노? 오늘 샀다 그지요. 그 의미 있는 지점의 기관들을 또 산다. 외국인도 사고 계속 사왔네 그지요. 그럼 뭐 그놈들의 돈이 많으니까 뭐 이쪽부터 이제 사금사금 사서 이제 모아가고 있는 거겠죠. 계속 담고 있네요.
우리 같이 뭐 돈 없는 개미들은 어떠한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결정적인 시기에 몸을 담그면 되겠죠. 계속 사가려는 게 돈이 모자라. 기관들이 돈이 많지만은 들어가더라도 아껴서 들어가야죠. 자, 기세수색단은 이 정도로 봅시다. 지금 앞에 한 또 뭐 필옵틱스, 옵트론텍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세 종목도 있는데 자기의 환경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기술주 봅시다. 일단 넥스트 사이언스는 봐야 됩니다. IQ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트로메딕도 한쪽에 반드시 놔둬야 돼요. 흥하해용도 마찬가지고요. 넥스트 사이언스 시간에선 지금 5.6%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이 정도 출발되겠죠. 시간에가 시가에 적용이 그대로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지만 아침부터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위치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분할로 하면 되겠죠. 공략을 할 종목을 성격을 정해라고 했습니다. 끌고 갈 것인지 단일로 승부를 볼 것인지 말이죠. IQ 상한가 치고 음봉을 한 개 내려주는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 그 다음날도 이 지금 음봉의 형태는 그 다음날도 이러한 음봉의 형태를 나타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시간에서 3.9% 올려놨단 말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 뉴스의 힘이나 그런 게 되겠죠. 어떤 거? 그건 셀트리온의 힘이 적용이 여전히 되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조현병 약 출시 초읽기 FDA 라벨링 작업 돌입. 쭉 내려보면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패치형 도내 패치 다중 특허 어쨌든 이런 게 재료를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내일 같이 봅니다. 항시 기술주라고 해서 툭툭 집어넣지 마시고 뭔가 100%의 10,000%의 확신이 서지 않는 한은 한꺼번에 일괄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초보분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경력자 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책임감에 베팅을 하면 되겠죠. 자기 실력에 대한 책임감. 하지만 초보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항시 분할로 해서 만약을 생각해야 되죠. 자, 다음은 인트로메딕 봅시다. 우리 한가 들어간 종목 공략하는 거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쭉 한번 보시면 알 텐데. 자, 시간에도 지금 한 170만 주 잡혀져 있나요? 한번 잡혀져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도 뭐 50만 주 잠겨져 있는데, 뭐 재료가 좋든 뭐 악재가 나왔든 뭐 어쩌든 간에 내일 봐주긴 봐줘야 합니다. 봐주고 스플릿 작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어차피 내일 일은 누구나 다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종목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승부는 판가름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겁나니까. 어. 근데 이것을 공략할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떠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방식 잘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해 드렸던 여러 가지 방식을 잘 생각하시는데, 항시 그날 당일의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그 점을 잘 봐야 됩니다. 일단 내일 이 종목도 봐줘야 합니다. 뭐 현진 소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뭐니 이리 하더라도 기술주는 기술주답게 보면 돼요. 다음 흥하해운도 봐줘야겠죠. 오늘 롤링이 심했는데 내일 서둘지 마시고, 지금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2.67% 빠졌거든요. 그러면 뭐 거의 이 꼬리 정도까지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뭐 갑자기 뭐 시가 양봉으로 잡히지는 않겠죠. 마이너스 3%나 뭐 4%, 뭐 2% 이렇게 잡히겠죠. 정상적인 마이너스 시간의 시가로 잡히면 거기서부터 추적을 해야지 바로 사고 그러지 마십시오. 추적을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하락권을 줬을 때만 뭐 1차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간을 봐야 됩니다. 툭툭 바로 집어넣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 시가가 중요하니까 시가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섹터죠. 세 가지 섹터고, 이벤트 섹터는 안 열 수가 없겠죠. 내일 뭐 이벤트가 있습니까? 우양, 또 뭐 있죠?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1시간 넘었네 보세요. 이 두 종목이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이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좀 설명 오늘은 못 하겠군요. 이벤트 섹터를 처음부터 했으면 제가 좀 뭐 분석을 좀 해드렸을 텐데, 시간이 늦어도 간단하게 한번 봐야 되나요? 코리아세 투자증권은 특별히 볼 게 없던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우양부터 보면 제가 그냥 지금 손가락이 아프 목이 아파서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해가지고 저녁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니 목하고 손이 안 아플 수가 없지요. 또 저희 상한문 리딩은 다른 리딩하는 업체하고 틀려가지고 그냥 메시지 한두 개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마감까지 하루 종일 붙어서 해줘야 되거든요. 상한가 트레이딩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힘들죠.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분들이 좀 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재밌는 말도 해주시고 이러면 제가 좀 힘이 날 텐데, 워낙 점잖은 분들이 돼서 댓글도 잘 안 달고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는 분들 같아요, 제 강의 듣는 사람들은. 우양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은 11시인데 이 업로드하고 너무 12시 될 텐데, 이 하루만 지나면 이 소용이 없는 일단 밴드 상단 잡혔습니다. 우양 밴드 상단. 단가가 3천 얼마입니까? 4,200원. 뭐 금액대가 좋네요. 그죠? 1,000원짜리 금액대는 나쁘진 않죠. 그리고 뭐 장사는 나름대로 2018년도 2019년도 나름대로 좀 해오고 있습니다. 뭐 큰 손해 볼 일은 아니고,
락업 비중은 67%. 그럼 당연히 유통 가능 비율은 33%, 뭐 3, 4% 나오겠죠. 음, 유통 가능 물량은 470만 주니까 1000원짜리에 비해서도 물량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4200원짜리에 비해서는. 음, 뭐 경쟁률은 좀 인기를 얻었네요. 1195대 1. 따지고 보면 우양은 그냥 요즘 세태에 맞는 음식 장사라고 보면 되죠. 뭐 근본적으로는 우양은 이제 그냥 냉동식품 하는 장사입니다. 냉동식품. 우리 흔히 먹는 핫도그 뭐 이런 거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요즘에는 이제 뭐 세월이 좀 바르다 보니까 뭐 HMR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아침에 뭐 또 새벽 배달하는 그 업체 이름 뭐죠? 그런 식으로 좀 관심을 받습니다만은 뭐 썩 뭐 그렇게 아주 트렌드가 신선한 트렌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요.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유통 가능 물량이 적당도 좋고 천 원대라는 것도 부담이 없고요. 그런 거는 뭐 좋은 장점으로 볼 것 같습니다만은 업황이 이제 먹는 장사니까 조금 한번 봅시다 내일 뭐 어찌 되는가. 코리아에서 투자증권도 뭐 나름대로 날짜는 잘 잡은 것 같네요. 밴드 상단에 만원, 금액이 딱 만원을 잡았네요. 만원 딱 잡혀져 있는데 뭐 하는 일이야 뭐 이름 나와 있는 대로 딱 그대로겠죠, 그죠? 락업 비중은 크네요. 76% 잡히고 유통 가능 물량은 23%, 150만 주 정도. 둘다 유통 가능 물량은 좀 작은 편입니다. 금액대도 둘 다 맨맨하네요. 그죠? 앞에 뭡니까? 뭐, SJ 그룹처럼 4만 몇천짜리 이런 건 아니니까 말이죠. 둘 다 나름대로 뭐 관심을 많이 받았네요. 근데 정권사라고 해서 무조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또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 관심을 받으면 정권사도 갈 때는 잘 간단 말이죠. 자, 신규 상년주를 다룰 때는 가장 제가 제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전날까지는 많은 것을 생각을 해도 당일날에 매매할 때는 맑은 눈으로 순수하게 수급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말고 밴드 하단에 잡혀 있는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제테마처럼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별로 개똥치을 받았는데 말이죠. 근데 이놈은 개똥이 돼서 아유 난 저 간종에서도 지울래 지웠어. 근데 지우니까 상한가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도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요. 맑은 눈으로 보고 어떤 편견이나 예단을 하지 말고 보도록 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수급 흐름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 분위기도 중요하니까 내일 시장에 너무 강자가 많으면 좀 안 좋습니다. 자, 내일 한번 보죠. 1시간 10분 정도 됐군요. 10시 45분. 빨리 이거 끝내고 인코딩해서 제가 업로드 지금 해야 되겠네요. 오늘 좀 많이 늦었네요. 강의를 좀 줄이면 업로드가 좀 빨리 될 것 같은데 공부 내용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또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또 자료 정리하고 뭐 또 내일 준비할 거 하고 뭐 일하다 보면 또 새벽 1시 되거든요. 아이고 참말로 새벽 한 2시나 돼 자겠네요 보니까. 자, 오늘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음, 초보분들에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공부는
평생을 해야 됩니다. 어, 끝이 없거든요.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어, 그냥 가까운 예로 그냥 밥을 먹고 사는 제 같은 사람도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말이죠. 제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강좌를 듣고 있는 초보분들은 과연 스스로가 지금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어, 조금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노력하는 강도나 열정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 사람도 저렇게까지 하던데 저렇게까지 하는데 조금만 농땡이를 치면 도태가 되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서 저러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도대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나태하게 공부를 했어야 될까? 먼저 스스로의 나사를 쪼고 우리 군대에서 많이 듣던 소리죠. 기름칠도 다시 한번 더 하고 스스로 마인드를 좀 힘을 주고 그래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일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조였습니다.